저도 이제 시드니 온 지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요즘 들어 참 부쩍 생활비가 좀 많이 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 계산을 해볼게요. 무조건 정기적으로 이거는 죽어도 내야 된다. 그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시드니가 참 살기는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일 이제 많이 드는 게 렌트비죠. 그죠? 렌트비인데 저는 일단 집 하나를 렌트를 해서 그나마 조금 약간 싸게 들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 집 쉐어생 기준을 보면은 제가 반값은 좀 작게 내지만 기타 뭐 전기세, 인터넷비, 그다음에 잡비를 쓰기 때문에 거의 좀 비슷하게 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렌트비는 제가 한 주에 300불 왔다 갔다 좀 더 낼 때도 있고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쉐어 생활도 해봤는데 쉐어를 해도 이렇게 내야 돼요. 더 내거나 좀 싼 집에 살면 적게 내야 되고 비싼 집에 살면 더 내야 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렌트를 했죠. 그래서 좀 편하게 살면서 300불 안팎으로 내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 사람을 좀 더 많이 넣으면 제가 싸게 살 수 있는데 일부러 딱 정해진 숫자만 살면서 저는 좀 편하게 살려고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집을 쓰기 싫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한 주에 300불 정도 쓰고 있습니다. 먹는 거를 치면은 먹는 거를 제가 아침에 시리얼하고 우유를 먹고 있어요. 우유는 일주일에 하나씩 사고 시리얼은 한 2주에 하나씩 사나? 뭐 그래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한 5불 정도로 칠게요. 일주일에 5불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점심은 제가 가는 길에 김밥을 사 먹어요. 한 줄에 7불짜리 두 개를 삽니다. 제육김밥 하나, 참치김밥 하나. 그래서 14불을 내고 있어요. 저녁은 이제 7불짜리 반찬을 3개를 삽니다. 오뎅 볶음하고 뭐 오이하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사지 뭐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고기 종류를 하나 사요. 그럼 7불짜리 3개 21불? 고기가 보통 12불이나 16불짜리 사거든요. 그래서 7, 3, 21 플러스 12는 33에서 36불 되는데 35불 정도 쓴다고 보면 그게 이제 3일 저녁을 먹어요. 6일 저녁을 먹으면 66불을 쓰는 거죠. 그렇게 월화수목금 토까지 먹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불 정도는 평균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외식을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타 그로서리나 간식 이런 걸 사 먹는 게 한 주에 또 한 5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 5불, 저녁 14불, 19불, 저녁 35불, 그러면 200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하고 전기세, 인터넷비 뭐 이런 거 합치고 그로서리 합하면 총 500불이 먹는 거하고 반값으로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50만 원이죠. 일주일에 50만 원이 무조건 소비가 돼요. 그 외에 기타 비용을 보면 호주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들 하죠. 만약에 안 탄다고 하면 안 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씩 놀러를 가고 먼 지역을 가거나 잡이 그쪽을 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차를 가지고는 있어요. 얼마 전에 다시 1년 그 연장을 했는데 책임 보험에서 그게 533불이 들고요. 핑크 슬립 받고 엔진 오일 갈고 차 뭐 램프 갈고 정비하는데 또 182불이 들었어요. 1년 등록하면 그것도 500불 600불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차 딱 등록하는 데만 100만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1년에 이거는 대신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보험을 드는 게 있어요. 보험을 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 아마 한 달에 80불 정도 하고요. 보험은 만일을 대비하는 거니까 장거리 운전도 제가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차 보험을 들었고 로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호주는 워낙 장거리 길을 많이 가는데 길 한가운데서 퍼지면은 견인을 하면 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견인 서비스 뭐 50km에서 100km 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차 배터리 방전됐을 때 부르고 막 이런 거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1년에 10만원 정도 해요. 한 달에 거의 10불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한 85불 그 다음에 개인 사보험이 있어요 또
메디케어가 되지만 이제 메디케어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혹시 아프면 안 되니까 이제 개인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그게 또 한 105불인가 해요. 보험으로 한 2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대략 한 달 기준으로 200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500불 해서 4주 하면 2000불, 보험비가 한 달에 200불, 그러니까 2200이 되죠. 기름값이 한 달에 한 작을 때는 100불에서 150불, 많게는 200불, 그러면 이제 한 2300~400불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집에 와서 살고 그냥 살기만 하는데 드는 돈이 한 23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이게 저는 영주권을 따기 전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대도시로 이동도 했고, 그 다음에 보험도 더 많이 들고, 뭐 그래서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렌트도 하고. 시골에 살면 확실히 좀 더 적게 들어요. 쓰는 지출 자체도 작고, 렌트비도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해서 시골에 사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한 2배는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출을 줄이고 싶으면 차를 없애면 돼요. 대신에 정말 답답한 생각을 하겠죠. 시골에선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시드니에는 또 차가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지하철 버스도 있으니까. 시골은 이제 우버나 뭐 버스가 밤에 안 다닐 때가 많죠. 그래서 불가능하고, 보험 하나도 가입 안 하고 차 안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죠. 요새 보면 렌트 안 하고 쉐어 들어가도 뭐 보통 비싸거든요. 싼 데가 없어요. 자, 아니면은 컨디션이 쓰레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쇼핑 장보러 가도 돈이 무조건 많이 나와요. 싸게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사도 진짜 옛날에는 10만원이 넘는다 했는데, 한국에서 진짜 뭐 안 샀는데 10만원 넘는다 했는데, 여기는 지금 20만원 3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주문도 한국보다 훨씬 덜 하게 되고, 외식을 하면 비싸고, 그 다음에 내가 해먹으면 되게 싸게 쳐요. 그래서 유일하게 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런 걸 이제 위험하게 보험 같은 거를 안 드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요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전히 항상 생각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든다 해도 씀씀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월급도 오르고 있는데 물가는 더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왜 월급은 물가만큼 안 오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뭐 호주가 이제 물가가 좀 비싸다, 사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요. 월급이 아무래도 더 세요. 한국보다는. 한 달에 이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훨씬 살기 좋으니까, 돈 많이 버는 직장도 많고 자유도 있고 스트레스도 훨씬 덜해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 생각하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가는 조금 비싼데 얻는 이득이 많다. 내 건강을 얻을 수 있다. 정신건강 특히.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남을 때는 여전히 저는 계속 제 개인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호주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 현장의 모든 직종을 포함해서요. 전기, 목수, 배관, 용접, 모든 직종을 포함해서 호주에 오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분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보면 이제 호주의 기술자로 오는 게 먼 산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허물어지거든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 쫙 다 펼쳐놓고 그냥 보잖아요. 그럼 너무 막막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은 되거든요. 지금도 시간 날 때 영상을 찍고, 그리고 또 개인 비즈니스 준비를 또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보완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한 뒤에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수정해 나갈 계획이에요. 물론 보는 데는 지장 없이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이고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오픈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시고 싶은 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 좀 퍼뜨려 주세요. 목수, 용접, 전기, 배광국.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제일 고려해 볼 만한 건설 현장의 직종인 것 같아요. 조만간 준비를 해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주는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20도 올라가게 덥고 밤에는 또 춥고 비가 보슬비가 왔다가 해가 이렇게 떴다가 또 밤에는 비가 퍼붓다가 날씨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호주에서는 그래서 항상 얇은 자켓 같은 걸 들고 다녀야 돼요. 비는 그냥 맞거든요 여기서. 저는 우산도 들고 다니는데 자켓을 들고 다녀야 감기 안 걸려요.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